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의 동선 복원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네, 여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다음 주가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는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첫 소환자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성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넨, 중간에 돈을 건넨 그 전달자가 밝혀졌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그 1억 원을 직접 인출해서 윤모 전 부사장에게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전 회계 담당 임원의 그 진술이 있었고, 또 윤모 전 부사장도 이를 직접 자신이 홍 지사 측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돈을 전달한 다음 날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한 장짜리 잘 받으셨죠?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에 윤 전 부사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그때 돈을 전달한 것이 틀림없느냐, 이렇게 하자 윤 전 부사장이 회장님께서도 당시 직접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 내용을 자신이 배달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서 리스트에 나와 있는 8분 중에 홍 전 지사가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가 돼 있고 또 앞으로도 확보될 정황이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소환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 지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답변을 이제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상반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혐의 입증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 지사 첫 워딩이 뭐냐면 성완종 씨 아느냐,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느냐, 돈 받은 적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화 통화는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답변을. 근데 이제 그 성완종 씨 비망록, 이제 본인 동선에 관련된 비망록이 나오는 걸 보면 홍 지사 만났다고 하는 흔적들이 몇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 지사 얘기라는 게 일단 지금 초기의 답변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지금 명확히 밝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지금 예상되는 상황은 중간 전달자인 윤모 씨는 홍 지사에게 갖다 줬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홍 지사는 아니다, 나 받은 적 없다, 혹은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예상되는 어떤 답변 시나리오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이제 돈을 찾아서 지금 이 윤 씨에게 갖다 준 날짜가 실제 날짜에 그 장소에 이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윤 씨가 성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지 이틀 후에 지금 의원회관에 가서 이 돈을 가져다 줬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의원회관 출입 기록이 지금 얼마치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011년이니까 만약에 3년분이 남아 있다면 그걸로도 지금 확인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완종 회장이 휴대전화를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휴대전화가 2011년도 당시에 쓰는 휴대전화라면 이 휴대전화 지금 검찰이 압수해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증거 분석을 했다면 그 어간점에서 돈을 주고 나서 직접 확인 전화를 했다면 혹시 확인 전화 한 통화 내역이 이 휴대전화 메모리 안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그런저런 정황을 가지고 결국은 이 윤모 부사장의 어떤 줬다고 하는 진술의 어떤 정확성을 좀 체크를 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수단이 윤모 부사장 거짓말 탐지기 하는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이완구 총리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관계자들한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2013년 이 총리가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 관계자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완구 총리의 경우에도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성완종 회장이 주장하는 바가 2013년 4월 4일 재선거 때죠. 그때 수행 비서 또 운전 기사를 같이 부여 사무실에 방문을 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 측의 당시 운전 기사도 4월 4일 날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회장이 독대하는 것을 부여 선거 사무실에서 독대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물론 2년 전에 특정 일자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날은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하는 날이어서 개청식이 있었고 그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 측의 그 운전기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정확히 기억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당시에 개청식이 끝난 직후인 3시 반쯤에 1시간 한 10분 정도를 운전해서 부여 사무실로 갔다. 그리고 부여 사무실로 갔더니 성 회장의 비서가 성 회장에게 의원님이라고 하지 않고 회장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이상해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수행 비서가 우리는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이완구 총리 측의 이완구 총리의 그 전 운전 기사의 그 진술에 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성완종 회장 측에서도 당시에 그 비타오백 음료 박스에 현금을 담아서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그걸 두 분이 독대하는 자리에 있는 그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일이겠습니다만 상당한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한 뭐 의혹이 뭐 이렇게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리 측이 전 운전기사를 회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그래픽을 통해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죠. 자, 이완구 총리 관련 진술인데요. 성 전 회장의 측근이 이제 음료 박스를 이제 전달했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운전 기사의 뭐 증언이 있었고, 네, 그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는 그런 이제 주장도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 총리 측이 전 운전기사를 회유했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총리 비서관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이게 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청양 사무소를 들려서 지금 부여로 갔느냐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네. 뭐랄까 암시하는 기억을 이렇게 암시시키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해서 이게 이제 이완구 총리 측 운전기사가 만약에 이 객관적인 팩트에 틀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완구 씨 운전기사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이걸 탄핵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일부러 지금 틀린 내용을 유도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의혹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완구 총리 측에서 사건 내용을 자신들도 파악하고 복귀하는 데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건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뭔가를 암시하는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부적절한 행태로 보이고 있고요. 그 쟁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완구 총리가 지금 당시에 4월 4일 날 오후 4시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개소식이어서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성완종 회장을 독대할 만한 무슨 어떤 그런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일부에서 나온 의혹 제기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완구 총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날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인데 보통 그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행사를 여는 것이 아니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선거운동 시작하기 며칠 전에 또는 예비후보 단계에서 여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법적인 선거운동 시작 당일에 선거사무소 개소하는 경우는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지금 착각하고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착각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또 확인이 된다면 이완구 총리께서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릴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까 우리 이중재 변호사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본인 운전기사가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사실은 이쪽 저쪽의 얘기가 비슷하면 거의 신뢰가 간다고 봐야죠. 회유 부분은 이완구 총리에게 그게 사실이라면 좀 그것도 뭐 불리하게 좀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법률상으로 치면은 그건 뭐 어떻게 회유를 통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거니까 예. 나중에 그 혐의가 인정되면은 구속의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증거 인멸 또는 뭐 도주, 인멸 우려 뭐 이런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 이완구 총리 지지 모임 완사모,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게 지금 천안지청에서 구속을 했는데요. 네.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착수하고 구속을 할 때는 지금 이완구 총리하고 연계성을 목표에 두고 수사를 시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시작 시점이 벌써 한 3, 4개월 전 오래된 시점이고 또 그 완사모 회장께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충남 지역의 버스 운송 사업조합 이사장을 하는데 내부에서 알력이 있어서 투스로 사건이 이제 수사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근데 오비 일합격으로 최근에 한 3일 전쯤 구속이 되면서 그게 지금 이제 지역 언론에 알려지고 전국 언론에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횡령한 금액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섞여 그 중에 일부는 지금 이완구 국회의원의 어떤 정치 자금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구속된 분이 평소에 주변 지인들에게 나는 이완구 씨의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고 뭐 일정 부분 후원도 하고 있다 이런 언동을 떠올리고 다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동 때문이라도 그분이 횡령한 그 자금의 사용처를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돼서 만약에 거기서 또 정치 자금이라든지 뭔가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완구 총리는 뭐 여러 가지 죄명으로 뭐 수사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성완종 사건을 지휘하는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이 사건 역시 함께 지휘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어떤 조금 더 수사의 지속성이랄까요? 연결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방금 김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천안지청 사건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연히 지금 뭐 특별수사팀장이 문무일 검사장이고 예. 또 천안지청을 지휘하는 검사장이 대전지검장이다 보니까 예.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지 뭐 구체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이완구 총리 사건이 특별수사팀의 그 수사 대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 그 완사모 구속된 완사모 그 후원 회장인가요? 자문위원장인가요? 그 사람의 그 횡령한 금액이 과연 그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 이거에 대한 수사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금액이 그게 지금 65억이나 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정말로 지금 세간에 수축하는 의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예. 아마 이렇게 보도되고 문제가 됐으니까 천안지청에서 아마 철저하게 아마 조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예. 됩니다. 검찰이 성전 회장 자동차에서 뭐 하이패스 기록을 확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측근들 뭐 수첩, 뭐 다이어리 이런 것도 이제 확보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대선 자금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내용에 따라 뭐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 현재는 성전 회장의 하이패스 기록은 과연 성전 회장이 홍성에서 부여 사무실로 갔느냐, 2013년 4월 4일 날, 아니면 청양 사무실로 갔느냐, 이걸 뭐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첩과 다이어리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리스트에 오른 분들이 성전 회장을 알지도 못한다. 나는 뭐 만난 일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데는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이분이 그 비서실장이 된 게 이제 2013년 8월 5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성완종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완종 회장의 그 일정표를 보니까 경남 기업이 그 워크아웃을 3차 워크아웃이죠. 그 승인을 받은 그 2013년 한 뭐 10월, 11월 요 전후에서 그 김기춘 실장을 만난 사실이 그 적혀 있었고 예. 또 이런 보도가 되자 김기춘 실장께서도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예, 인정했죠. 만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된 걸로 봐서 대선 자금 수사에 뭐 확실한 증거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단서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그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 뭐 현재 정권의 뭐 실세이다 보니까 검찰도 뭐 상당히 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하는 그런 이제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부담이 크겠죠. 검찰도 기본적으로 부담이 큰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를 안 했을 때 그러면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깨지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검찰로서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증거를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는 일시 장소를 대부분 지금 요 한 서너 건 빼놓고 그 일시 시간 자체가 특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유종복이라든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금액만 적혀 있지 몇 년도 매돌 매출을 줬다는 이게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증거를 찾아내는 거 이게 검찰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어쨌든 이게 증거를 찾느냐 못 찾느냐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들 돈 받았을 거라고 지레 지금 다 단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어서 결국은 이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검찰은 어떤 장기적으로 이 조직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 이완구 총리의 거취를 두고도 논란이 참 많습니다.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출당해야 된다, 극단적인 말들도 많이 나왔는데 정치권의 이런 목소리가 검찰 수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정치권의 그런 말들은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는 그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
특히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그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원론적인 수준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검찰이 특별히 뭐 영향을 받는다거나 특히 이제 부당한 영향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검찰로서는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밝히지 못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굉장히 클 겁니다. 네. 이완구 총리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거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확보가 되느냐. 예. 그래서 이완구 총리를 소환할 만한 시점이 된다면 굳이 대통령 귀국 기다리지 않고도 아마 검찰이 소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계신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예.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예.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대통령도 철저하게 어떻게 수사를 촉구한 이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부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재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아무래도 뭐 지금 대통령이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 국정 운영을 총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는 예. 자리가 총리인데 검찰이 다른 수사를 뭐 좀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좀 더 분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면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다른 여러 명의 지금 리스트에 총 오른 분들도 8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수사를 좀 진행을 하면서 홍준표 지사를 1차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예. 좀 총리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 귀국 후로 미루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사 출신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